안녕하세요. 건강톡톡 정재희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특별한 당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 늘고 있는 젊은 당뇨병, 그리고 또 임신성 당뇨까지 정말 다양한 궁금증을 오늘 곽수원 교수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내분비 대사내과 교수 곽수헌입니다. 네, 교수님. 지난 시간에 젊은 층에도 당뇨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라는 소식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요새 20대에서 30대 당뇨병 환자가 약 2%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네. 20대, 30대 50명 중 1명이 E형 당뇨병을 갖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당뇨병이 젊은 사람에서 늘어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비만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최근에 뭐 외식이라든지 배달 음식, 그 다음에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다 체중 증가를 일으키게 되고, 이런 체중 증가가 당뇨병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0, 30대 당뇨 환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네, 20, 30대 환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학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취직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시기이기도 하고, 결혼, 육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관리에 오롯이 집중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혈당 관리라든지 합병증 예방 이런 것을 충실히 하기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젊은 당뇨라고 하는 게 발병 후에 3년 안에 치료를 하면 좋다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3년이라는 시간이 꼭 정해진 건 아니고요. 최대한 빨리 조절해서 췌장의 부담이 좀 덜 가도록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고요. 빨리 체중을 줄이고 생활 습관을 개선시켜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지 않도록 췌장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면 혈당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주워들은 지식으로는 이 허벅지 근육을 좀 단련을 시키면 당뇨 위험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맞을까요? 비단 허벅지 근육뿐만 아니고 전신의 근육이 다 중요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큰 근육이고 그렇죠. 사지에 있는 근육들이 여러 가지 당대사에 중요하기 때문에 근육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운동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유전적으로도 당뇨 위험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똑같이 비만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당뇨가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당뇨가 안 생깁니다. 아마 그런 거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떤 유전적인 요인들도 관여할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최근 20년 동안 당뇨병의 어떤 유전적 특성을 연구한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당뇨병을 예측을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유전자 점수라고 해서 하나의 점수로 유전적 성향을 통합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임상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또 이 젊은 나이에 당뇨가 발병을 하면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것도 사실일까요? 네, 젊은 당뇨인의 3분의 2 이상이 비만을 갖고 있습니다. 비만이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비만을 개선하면 그런 고혈압과 고지혈증도 같이 개선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젊은 당뇨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도 더 높은 거예요? 네, 젊은 당뇨 환자들은 당뇨병 유병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합병증 위험도 증가하게 되고요. 특히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합병증이 한 2배에서 3배 이상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꽤 높네요.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요즘 제로 칼로리 음료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제로 칼로리 음료도 당뇨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예전에는 이제 액상 과당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료수보다 인공 감미료를 쓰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열량이 없더라도 단맛 자체가 인슐린 분비나 또는 식습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보고들도 나오고 있어서 너무 거기에 의존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설탕같이 단 음식들이 당뇨병의 원인을 주는지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왜냐면 주변에서 보면 단 거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나 이제 당뇨 조심해야겠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네,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당뇨병에 특히 좋은 음식, 특히 나쁜 음식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든지 골고루 적당량
소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양 자체를? 네, 단순히 설탕이 문제가 아니라 네네.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게 문제고 골고루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그게 가장 좋은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사실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는 하는데 저도 오늘부터 좀 고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주변을 보면 이 당뇨 약을 먹으니까 뭐 라면이나 칼국수처럼 탄수화물 많은 음식을 그냥 쉽게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약을 먹으면 정말 괜찮을까요? 네, 당뇨병 환자분들 중에 약을 드시거나 혹은 인슐린을 맞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 약을 드시거나 인슐린을 맞아도 식습관을 관리하지 않으면 여전히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그 체중 증가가 결국엔 치료 약제의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식습관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치료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와, 체중 관리가 진짜 큰 파트를 차지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임신성 당뇨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 임신성 당뇨는 왜 생기는 걸까요?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에 처음 진단된 내당능 장애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요. 임신 중에는 생리적으로 호르몬의 변화에 따라서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24주, 28주 이후에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이유는 아이가 엄마로부터 이제 포도당을 끌어와서 본인이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 엄마 혈당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과도하게 혈당이 올라가는 것, 그게 임신성 당뇨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아기와 산모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임신 중 혈당이 높으면 그 혈당은 태반을 통해서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이 되고요. 아이가 혈당이 높다고 인지를 하게 되면 그러면 본인 스스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면 아이가 커지게 되고요. 그럼 거대아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4kg 이상 커진다든지 주수에 비해서 더 많이 커진다든지 그러면 이제 자연분만 시에 어깨가 걸린다든지 그래서 주상기 합병증이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임신성 당뇨는 출산 후에 산모에게 이형 당뇨로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임신성 당뇨병은 대개 출산하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90% 이상은 정상 혈당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10% 정도는 여전히 고혈당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산 후 2달 이내에 당부화 검사를 한번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정상이라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약 20에서 30% 정도는 이형 당뇨병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신성 당뇨를 겪으신 분들이 출산을 하고 이 채소 같은 샐러드를 먹는 식단 관리를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채소만 먹는 식단 관리를 하면 이형 당뇨에 이어질 확률이 좀 낮아질까요? 출산 후에는 기본적으로 모유수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모유수를 하면 그만큼 또 칼로리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체중을 임신 전 체중으로 빨리 돌리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식습관, 그다음에 운동을 병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정말 이 생활 습관만 고쳐도 괜찮은 건지. 왜냐면 사실 약 먹는 게 더 저는 쉬울 것 같아요. 생활 습관 고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힘들겠지만 생활 습관을 철저히 개선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 식단 조절, 꾸준한 운동은 젊은 환자일수록 효과가 크고 오래 갑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방법들은 비단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다양한 심혈관 합병증, 심지어 다양한 암 종류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야 할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젊은 당뇨 환자들이라고 하면 이 당뇨병이 워낙 좀 무서우니까 이제 연애를 시작을 하더라도 쉽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럴 때 좀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는 거고요. 본인이 관리를 잘해서 혈당도 잘 안정적이고 합병증도 충분히 예방하고 있다면 그러면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연애를 한다든지 결혼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젊은 층에서 늘고 있는 당뇨병과 임신성 당뇨병까지 알아봤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당뇨병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근육 관리, 생활 습관 개선, 조기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곽수원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건강톡톡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젊은 당뇨와 임신성 당뇨 관리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항목입니다. 첫째, 젊은 나이에 발병하면 합병증 위험이 더 크고 빨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발병 초기 3년은 췌장의 기능을 지키는 골든타임입니다. 셋째, 허벅지 근육을 포함한 근력 운동은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제로 음료나 단 음식은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당뇨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다섯째, 임신성 당뇨는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위험하고 또 출산 후 2형 당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식단, 운동, 체중 관리와 정기 검진이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이상 젊은 당뇨와 임신성 당뇨 관리 가이드였습니다.